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를 키울 때 바라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낳은 아이와 잘 교감하고 소통하고 웃을 수 있고 찌른 얼굴 가급적 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아메 사업도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곤 사장님 이번에 짧은 시간에 SP 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멋있고 그 멋지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뒷면에 너무 멋진 엄마의 모습도 또 보였기 때문에 너무 멋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 사장님의 자녀분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열정적이고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아, 저 열정이 다시 한번 또 솟아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스피치를 들었어요. 오늘은 아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 있으시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아이가 어땠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건강. 건강만 하면 뭐 나중에 뭐 어떤 에너지가 생기던 간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기본이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독립심이었어요. 내가 아이 옆에 평생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 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편하고 싶어서. 빨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크면 제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랬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 안에는 공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건강, 육체적, 정신적 건강, 정신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적인 아이,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키웠는데요. 실제로 제가 평일을 데리고 놀러를 갔어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5학년인데,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는 형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 중학교 형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키우냐면 모든 시계가 모든 세상의 흐름이 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집이에요. 아들을 하나를 낳고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을 물고 빼고 있고요. 엄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아들 옆에서 간식해주고 밥 해주고 학원 딜리버리하고 학교 걸어서 3분인데 차로 가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해요. 그 아이가 차를 꼭 찍으면 엄마 아빠가 탈 차인데도 아이가 찍은 차를 사요. 그리고 아이의 생일을 2박 3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물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2박 3일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할로윈데이 좋아한다고 늘 할로윈 되면 집에 막 예쁘게 할로윈 막 랄랄라 돼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랄랄라 하게 돼 있어서 그 집에 가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항상 예뻐. 난 그 예쁜 모습으로 뭔가 경제 활동을 해도 참 좋겠다 싶은데 그냥 예쁜 모습으로 집에 있어요. 인형처럼. 그 집에 갔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독립적인 아이인가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엄마를 부르는 횟수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집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자주 부르느냐. 저는 그 집에서 한 2시간 놀다 왔는데 아이가 엄마 소리를 한 15번, 20번 한 것 같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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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계간 평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정말 꿀먹은 덩어리처럼 우리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엄마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많이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능력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는 만물 박사고요. 엄마는 능력자예요. 아이패드 하면서 잠깐 뭐만 안 되면 엄마를 불러요. 그럼 킹닥에도 엄마가 완벽하게 해결해줘요. 와, 너무 놀랍죠? 저는 진짜 모르는데.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몰라였어요. 엄마 몰라. 몇 번 부르잖아요. 엄마 몰라. 니네들이 더 잘 알잖아. 와, 진짜 엄마 이거 모르는데 이게 뭘까?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몰라 소리를 했더니 우리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고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엄마 모르니까 이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엄마가 아는 영역과 내가 아는 영역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죠. 속마음을 무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키우면서 뭐든지 잘하는 엄마, 너희들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모르는 거 다 갖고 엄마가 해결해 줄게라고 키우지 않았고요. 내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모르는 게 많고 허점투성이에 눈물이 많은 엄마였어요.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봐도 혼자 울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 막 눈물이 나서 울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그래서 멋지고 막 이렇게 가오잡는 엄마는 1도 아니었고요. 정말 허점투성이 엄마였어요. 근데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 아이가 오늘 하루 봤을 때 나와 1시간 있을 때 엄마를 몇 번 탔는지를 한번 세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아이의 가장 쉬운 가늠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아이가 딱 나를 생각할 때, 아, 엄마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되게 의존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런 느낌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뉴트럴티를 만나서 건강한 아이, 그리고 독립적인 아이로는 키운 것 같아요. 아메 사업하면서, 또는 뭐 사업하기 이전부터 엄마와 아이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 에너지를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아이들한테는 어떤 엄마가 조금 방목해도 되는 이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뭐 엄마들이 초보 엄마니까요, 여러 서적을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을 정독을 하면서 이 책을 한 2번, 3번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읽었냐 하면, 이 책은 기준을 줘요. 내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관여해야 될 부분인지, 아이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영역인데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두면 좋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 기준이 헷갈려서 자꾸 아이한테 간섭하고, 말이 보태지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나 아는 엄마가, 오늘 만난 엄마가, 일을 새로 시작했어요. 능력회사에 다시 취직을 한 거예요. 능력자죠.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엄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취직하기 전에는 딸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딸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왜냐면 같이 있으면서 싸우기만 하는 거야.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요. 아이의 문제인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보태는 거죠. 옆에 앉아서 밥 해주고, 밥 먹어라, 너 이것도 안 먹냐, 뭐 먹으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단서를 쏟아붓죠. 너 숙제 안 해? 선생님 오실 시간 됐어. 빨리 숙제해. 너 했어? 언제 했어? 너 이거 다 외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래요. 근데 엄마가 2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고부터 다시 아이가 집에 가면 이제 안 보니까 잔소리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딱 집에 갔더니 아이가 다시 팔짱을 끼고 엄마한테 비비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이가 해야 될 부분은 아이의 파이로 남겨둬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초등학교 공부하잖아요. 아이가 맡기잖아요. 그럼 그 공부를 아이가 해야 되는데 왜 엄마들이 하고 있을까요? 엄마들이 해서 엄마가 아이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문제 소요, 이 문제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좀 기준점을 준 책이었어요. 이 책을 한 권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정말 임팩트 있는 내용 딱 한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흔히 문제가 있어요. 집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없이 고요할 때도 있어요. 행복해, 해피해. 너도 나도 다 해피해. 일단 문제 없는 영역이 되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그런 걸 문제 없는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녀한테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모가 부모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영역, 누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 아이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영역인데 내가 붙들고 있나? 이런 기준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 자녀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와주는 개념이어야지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죠. 아이들이 감정을 특히 이야기할 때 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건 아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나 왕따 같아. 이러면 일단 엄마들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해결이 안 되죠. 아이가 직접 부딪혀야 되는 일이죠. 그럼 이 자녀의 문제가, 이건 자녀의 문제구나라는 기준이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청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들어주면 돼요. 잘. 마음 읽게 하면서 들어주는 단계가 이 자녀 문제고요.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이때는 창의적인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이 이 문제 없는 영역이에요. 혹은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의 안 좋은 부분을 혹시 지도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시키고 싶을 땐 이 문제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아이나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개선점이라던가 교육을 시키거나 뭐 지식적으로 뭐 들어가고 싶거나 욕심을 부리시면 절대 부작용이 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없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 가족은 창의적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교육이나 공부에도 많이 열려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건 교육이나 공부도 문제없는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우리 아이를 타이를 때도 문제없는 영역에서 너도 나도 기분이 좋을 때 있어. 쉽게 말하면 그때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부모가 문제 있는 영역도 있어요. 부모가. 이럴 땐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거나 돈을 써야 되는 상황. 그거는 부모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자녀는 문제가 없을 때여야 돼요. 아이는 해피해. 엄마 돈을 썼는데 아이는 해피해. 근데 엄마는 내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밥을 잘 안 먹는데 아이는 해피, 아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부모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다루시면 좋고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문제가 없고 나한테 이건 내 문제야.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쓰시는 거예요. 나 전달법을. 나의 문제를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네가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네가 아플 것 같고 네가 아프면 엄마가 지금 바쁘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 할까 봐 걱정돼.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게 이제 나전달법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만 딱딱딱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여기서 마이크는 좀 풀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이 문제인지 문제 없는 영역인지 그 다음에 부모 문제인지 부모면 부모, 아이면 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번 자녀가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망칠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아이. 자녀. 아이. 지금 김효근 사장님 부모, 내가 정확하게 읽었거든요. 부모, 그죠? 네. 자녀가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망칠까 봐 엄마 나 겁나 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딸이 이게 자매나 남매 간의 문제예요. 그죠? 딸이 남동생의 머리 길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다. 뭘까요? 아이. 아이? 없는 문제 없는 영역? 문제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아이의 문제는 항상 감정이 나와요. 두렵다,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쟤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이 나오는 건 대부분 자녀 문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감정 표출을 엄마가 떠안아 버리면 엄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3번. 예방주사를 맞으면 자녀가 울어댄다. 이거 누구의 문제예요? 헷갈리시죠? 뭘까요? 그게 없는 영역? 너는 울거나 말거나? 넘어가 볼게요. 청소년 자녀가 자기에게 놀러 가자고 하는 이성 친구가 없다고 우울해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울해한다. 우는 것도 감정이죠. 슬픈 감정이잖아요. 속상한 감정, 아픈 감정, 두려운 감정. 그죠? 5번.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친절하고 마음씨 좋아. 내가 누구한테 아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외출할 때마다 자녀가 울기 시작해. 이거는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 모든 해당되는 내용이 자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들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죠. 공부를 가르치고 자녀 그 형제 간에 싸울 때 막 중대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아프면 이 우는 거 엄마가 빨리 달래줘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성 친구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갑자기 데려다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자녀 문제는 대부분 감정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감정이 아프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도 막 이렇게 요동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병상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어떨까요? 요즘 자녀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가 새로 배운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한다. 문제 없는 영역. 네, 문제 없는 영역이죠. 자녀가 어두운 곳이 무서워서 매일 밤마다 당신 부부의 잠자리로 기어 들어온다. 부모 문제. 이것도 엄마나 아이가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 없는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당신의 가족은 동종 정직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 거 아닌가 등과 같은 사회적 또는 역사적 문제를 토의한다. 문제 없는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3분에서도 엄마가 그 흔히 말하는 엄마 아빠가 꼰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꼰대 같은. 근데 귀여운 꼰대, 재밌는 꼰대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다 문제 없는 영역에 속하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것까지만 부모 역할 훈련이에요. 자, 자녀들이 며칠간 계속해서 군부모에게 먹이 주는 것을 잊어버린다. 누구의 영역일까요? 부모. 자녀가 그 치과에 늦게 들어와서 예약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대신 가든 안 가든 치료비를 내야 된다. 치료비를 내야 돼. 딸이 종종 너무 늦게 일어나서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조른다.
어머. 어머.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을 배우러 가는 것에 대해 당신 자녀가 비웃어. 뭐. 엄마 감정이 상하잖아요. 내 에너지나 비용이 들면 부모 문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땐 나전대법을 하시면 돼요. 네가 군부모에게 먹여주는 거 있는데 엄마는 살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돼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또 엄마 일이 될까 봐 겁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전대법을 하시면 되는 게 요거는 부모 문제라는 거죠. 저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가급적 아이 문제는 그냥 들어주려고 했던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우리 아이는 나보다 낫다. 그걸 항상 인정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나의 종속물이 아니다. 우리 아이는 낫다.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100%잘 키운 건 아니고요. 그럭저럭 키웠더니 지금 아이의 모습이 제 나름대로는 제 마음에 들어요.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아이 문제를 철저히 뒀더니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제 영역, 제가 놀러 다니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든 뭐 그냥 저는 저를 먼저 좀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데 이 내용은 이거는 이제 큰딸인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영국에 있는 글래스고 스쿨 오브 아트라고 해서 세계 10대, 10대에 드는 미술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곳에 어플라이 했을 때 다 됐어요. 그중에 이제 골라가서 가는 학교가 이 학교고요. 이 학교를 갈 때 이 아이는 유학원을 통하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알아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다 준비해서 유학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모르는 엄마니까요. 엄마랑 이 아이가 아는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고 영국 유학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야겠다 싶으면 한국에 들어와요. 그것도 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엄마가 들어와라 마라 코로나가 시끄럽다 어떻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 책을 썼던 내용이에요. 만화를. 몇 해 전에.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때 얘는 홈스쿨링을 했고요. 그때 본인이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독립출판을 했어요. 이 독립출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뭐 환경오염이 심해서 이산화탄소가 막 넘쳐나고 탄소가 부족해서 선인장이 막 사막화되고 선인장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만화를 그렸더니 이 만화를 이 이미경 감독이라고 해서 보건교사 아는 영, 이 혹시 아세요? 이 드라마나 아니면 미스 홍당무 또는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를 만든 이분이 판권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판권을 사고 싶은데 준 미팅까지 한 상태고 기획 단계이고 아직 정확히 판권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정말 멋있다. 칭찬만 해주는 거죠. 그죠? 멋있다. 혼자 스스로 했으니까 얼마나 더 뿌듯하겠어요. 그죠? 정말 터치가 없이. 너무 멋있다. 너 혹시 네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혹시 영화 되거나 드라마 되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쪽팔려. 이러면서. 왜 쪽팔리냐면 자기 옛날 그림, 옛날 작품은 다 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이 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외의 반응을 한 게 좀 웃겼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3년,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 2년 동안 책을 5권을 냈어요. 6권을 냈어요. 그림책을 6권을 냈고요. 그 중에 3권은 본인이 혼자 낸 책이고요. 나머지 3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합작해서 일부 들어간 책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그 책이 다 있느냐?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심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책을 다 해서 겉표지를 한 번에 딱 사진을 찍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저는 무심해요. 이 아이의 영역에 그냥 과정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막 너무 막 포장하거나 막 아껴두거나 보물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 중에 이제 최근 낸 책이고요. 이 책에는 모든 마카로 이제 여자 미술인들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동료들. 그래서 동료들의 눈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거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클라우드 펀딩도 본인이 결정 내린 거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지금 자기가 일부 용돈을 하고 제가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진 않아요. 그거 다 쓰면 지원을 하겠지. 작업실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와서 동덕아트 갤러리라고 해서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이 아이가 개인전 하시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인스타를 보고. 그래서 이 아이는 무료로 넓은 공간에서 개인전을 하는 영광을 갖게 됐고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번에는 본인과 같은 여성의 뒷모습이에요. 여성 미술인들, 자기 동료들, 친구들에 대한 뒷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눈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눈을 찍고 수다를 떨고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뒷모습을 찍기 위해서 또 뒷모습을 찍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얘는 여자 미술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어요. 플랫폼. 루더우라고 해서 여성 창작 미술인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이 곧 힘이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돈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고맙게도. 아메 얘기도 물론 했고요. 그래서 혹시 전시하시면 오시나요? 다들? 네. 그래서 큰아이는 그렇게 커서 자기의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사회성 있는 아이로 크고 있어요. 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과정 아이가 행복해하고 있고요. 저도 터치 없이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요건 둘째 아이인데요. 음성을 넣지 않았고 둘째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인트로 부분 나올까 모르겠네요. 소리는 없는 거죠? 예, 요거는 소리는 얘가 더 입히지 않아서 비공개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에요, 딸이. 그래서 요거 다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애니메이션을 하게 만드는 건데 캐릭터 보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전통적인 내용, 반군 신화와 연관지어서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와 또 환경 오염에 관련된 얘기를 접목해서 요것도 이 아이는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산중에서예요. 그래서 둘째는 둘째대로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홈스쿨링을 시작했고요. 왜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교육을 따르자니 너무 많은 걸 희생을 하고 너무 많은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적당히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을 했는데 요즘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중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그게 막 터지는 곳에 잘하는 곳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조바심 내서 내가 아이를 딱 따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둘째도 홈스쿨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한테 홈스쿨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는 행복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있고요. 지금은 자기 방에서 24시간 거의 10시간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고요. 그건 아이의 문제예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제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 에너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오로지 영양제 먹어 라는 잔소리를 하고요. 우리 엄마는 영양제만 먹어주면 만족하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그닥 잔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요. 게임 중에 제가 또 재밌어 하는 게 있어서 가끔 해달라고 조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왜 자기 의지대로 게임을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자기가 프로게이머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요. 게임을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저는 그게 마음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실제로 진짜 미치도록 게임을 시키고 구경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자기 그림 그리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나기도 한 번에 막 내리면 쉬었다 내리고 한 번은 막 내리다가 쉬었다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조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첫날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할 거란 얘기죠.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막내인데요. 요거 이제 자를게요. 막내 이야기는 요것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셋째는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저게 쇼팽의 에티드라고 해서 겨울바람이라는 곡명이고요. 대학생 아이들 입시곡으로 많이 나오는 곡이래요. 지금 저 아이는 대학생 입시곡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곡을 마스터했거든요. 한 3개월.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거 6개월에서 1년 걸렸어. 평이 되게 일찍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꼭 빠져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이 영상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떠져져 있어요. 항상 안 감아서 안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뭐 떡져 있든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과정이라서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피아노를 보내놓고 학원을 대 돈을 썼잖아요. 그럼 너 이리 와봐. 얼마나 잘 치나 한번 보자. 이래봤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관심했고 제발 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한 3번 들으면 한번 바쁜다고 한번 가서 봐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이리 와봐. 텄어? 어디까지 배웠어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쳐? 다른 애는 얼마나 쳐? 이랬으면 좀 이게 확 질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애보다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얘는 그냥 자기만의 피아노의 세계에서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아이를 보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이들이라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으나 저는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심, 그리고 건강, 요거는 지켜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목표. 그래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 공식대로만 되면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대학, 공부, 초등학교부터 달달달 사교육 한 바퀴 두 바퀴 돌렸을 거예요. 비싼 과외를 드리면서. 저는 미술을 하고 피아노를 하면서 아직도 피아노에 월 10만 원짜리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이고요. 아이가 미술한다고 해서 따로 미술 선생님을 붙여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지만 선생님을 붙이지 않고 돈 안 들이고 아직까지는 예체능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두면 글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큰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책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을 살펴보게끔 시간만 주면 모든 아이들은 피카소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대요. 실제로 실험에 의해서도. 그런데 엄마들이 일단 오로지 학교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거기에 목매다 보니 실제로 나와서는 취업이 어려워서 하루 평균 38명이 가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사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취업이 안 돼. 그랬더니 실제로 이 취업도 이렇게 사교육을 받고 싶어 한대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사교육과 수동적인 교육 방식으로 오로지 10년 넘게 익숙해진 탓에 취업마저도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떤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학원을 다니죠. 컴퓨터, 어학 이런 거.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요즘은 오히려 귀농해서 뭐 찾아보는 아이들이 있대요. 도시 생활에 너무 식상해서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엄마들도 그렇고요. 학교 교육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저 엄마처럼 저렇게 세상 속 편하게 정말 아이만 믿고 둬도 되는 건지 그죠? 많은 혼돈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어떤 선택이든 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많은 선택을 엄마들이 해주고 계세요. 옆에서 비서처럼. 그러면 그 선택에 잘만 가면 좋은데 그 선택에서 약간 어긋났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는 다리 독립적인 그 다양분이 없다 보니 엄마를 찾죠. 둘이. 그러면 엄마들도 부담 아닐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선택을 스스로 아이들이 하게끔 갖고 그 기회를 주는 거 그게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예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다양성의 시대.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은 끝. 이제 그게 아니고요. 다양성의 시대. 어떤 다양성이 있느냐. 이건 메칼람이라는 분인데요. 구독자 수 보세요. 31만 명이에요. 이분은 길류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키우는 시골에서 혼자 키우는 노총각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백수 건달이죠. 참 미래가 안 보이죠. 그냥 옛날에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돈 잘 버세요 이분. 그죠? 이 사람은요 캠핑카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자기 돈으로 어렵게 이 그냥 봉고차에 캠핑카를 했는데요. 이제는 캠핑카가 후원을 해줘요. 우리 캠핑카 좀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히려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취직 안 하고 저렇게 백수 한량처럼 그렇게 다니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토리가 팔리는 시대라는 거죠. 내가 캠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 고생하고 막 반듯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고 어설프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지 좋은 직장, 엘리트 코스 밟아서 나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제발 되라.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남자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동물을 갖다 키워요. 뭐 호박도 키웠고요. 닭도 부화돼서 알부터 부화될 때까지 닭을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큰 남자가 부화기에 알을 넣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보면 집에서 등짝 스매싱 하고 싶죠. 이 미친놈, 네가 지금 이게 가서 어학 공부 안 하고 여기서 지금 달걀 키워서 이 닭이 이름을 부르면 와요. 강아지처럼. 너무 웃기죠. 본인이 키웠으니까.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닭. 그래서 두 마리를 키워요. 이렇게. 그리고 사마귀도 다리 다친 사마귀를 데리고 와서 살폈더니 사마귀도 개냥이처럼 사마귀가 되고요. 이게 너무 웃기죠. 얼핏 보면 정말 동물이나 키우고 있고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41만 명.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학원 빨리 가야지. 왜 지금 사마귀 뒷다리 없는 사마귀 갖고 붙잡고 있니? 라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양성이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옆에서 그렇게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학교 공부만 시킨다면, 거기만, 엘리트 코스만 머릿속에 담는다면 우리 아이의 다양성은 없어요. 부장직치 너무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아이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그럴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아이를 생각하세요? 건강한 자녀, 공부도 잘해, 거기다 사회성도 좋아, 악기도 하나 정도는 다뤘으면 좋겠어, 운동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멋있고, 그죠? 거기다 날씬하면서 키도 커, 피부도 좋아, 뽀샤시. 그런데 자기 일은 자기가 또 알아서 해.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크셨어요? 불가능한 아이를 우리는 요구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목표로 엄마들이 옆에 딱 앉아서 비서처럼 하세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죠? 불가능해요. 여기서 다 읽고 공부만 잘하는 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몸 비실비실 아프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공부만 하는 아이, 그죠? 그런데 공부는 어설프지만 나머지는 다 갖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공부는 좀 부족해도 인성 좋고 다른 게 좀 매력이 많은 아이들이 훨씬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이가 크려면 부모의 적당한 무관심과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악기를 다루든 건강하든 운동을 시키든 키를 키우든 피부 뽀샤시하게 하든 뭐가 필요해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엄마의 무관심과 경제력. 무관심해야 아이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죠, 여러분. 그죠? 완벽한 자녀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에 가까운 아이 스스로 알아서 건강하면서 알아서 일을 하는 아이로 크려면 철저하게 좀 무관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많은 분들과 수다를 떨어봤을 때, 그 어떤 남편도, 그 아내보다 야무지진 못하더라고요. 일단 남편들이 선택장애가 심해. 겁도 훨씬 많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랑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던데. 정작 부동산 계약하고 톡톡 계약하고 있는 사람 와이프 아닌가요? 관전 사장님처럼, 그죠? 부동산도 떡 알아서 해주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남자 사장님들도 잘 하시지만,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약하더라고요. 심지가 약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분들도 숨고 싶어 하더라고요. 즉, 덩치만 우리보다 크지 훨씬 더 나약한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이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눈 마사지 하고 편안하게 눈 마사지 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저 사회에 나가서 힘들다 보니 대머리가 돼서 별명이 문어예요, 문어 아빠. 슬프죠? 네. 그리고 아주 바싹 피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가 돈 벌어오면 좋아하고요. 재테크, 여러분 얼마면 좋아요? 한 달에 월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면 될까요? 남편이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당신 150만 원씩 써?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남편도 하나의 보호 대상이지, 동반자이지, 나의 재테크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 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여기 보면 주식 투자하면 당장 공부하자. 부동산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주식도 공부해야 돼요. 남 따라서 했다간 실패도 많이 보시고요. 좋아요. 이런 거 재테크도 좋아요. 뭐 투자해놓고 뭐 있는 여윳돈 가능해서 돈 벌어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묵혀놓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 매달 현금이 좀 이렇게 융통이 되세요? 부동산 투자하시면 매달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시나요? 저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아이 학원비가 필요하고요. 아이 영양제 값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아.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팔아. 그렇지 않으세요? 부동산은 목돈이 묶여. 오르면 좋아. 분양권 샀는데 2억이 올랐대요. 근데 당장 그 2억이 손 앞에 있냐고요. 그 2억이 없어서 2억은 올랐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당장 생활비 부족하면. 그렇죠, 여러분? 저의 재테크는 이런 것들도 좋지만 물론 안 좋아, X. 이런 것들도 좋지만 중요한 건 매달 나오는 수입. 그것도 현금 수입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정말 훌륭한 재테크예요. 다른 투자 재테크도 투자하시고요. 아메이처럼 내가 목표를 해서 정말 1년 안에도 SP 되시잖아요. 250, 300 수입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 달 집중해서 300 받았어. 다음 달 좀 설렁설렁해서 150, 100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현금으로 1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죠? 요즘 빌더만 해도 150 되잖아요. 너무 멋있는 수입이죠. 현금처럼.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수입.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말고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역시 건강이고요. 독립심이더라고요. 다주 독립. 남편으로부터의 독립, 아이들로부터 독립, 온전히 나로 인해서 나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죠? 시댁으로부터의 자유, 있잖아요. 나를 구속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 모든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이 필요한데 그게 암에 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면서 길게 가려고 암웨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PE를 파운더스 PE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루비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만 PB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 점점 키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벌써 이렇게 꾀를 부리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막 힘들어지지 않는 느낌?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 제품을 오랫동안 소비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너무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이 좋은 제품은 네가 뭐 써? 너 바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내가 막 기술이 능력이 좋아져서 강의 능력이 탁월해져서가 아니고 이 제품이 정말 좋아서 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에게 기회를 줬대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면 나의 건강과 나의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사업. 너무 멋지고요. 많은 분들께 또 전달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바로 서면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도 벌레만 보고 있어도 풍뎅이를 갖다 키워도 사마귀 뒷다리 떨어진 애를 키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웃으면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아이 옆에서 안달반달하고 있는 내 모습은 사실은 나의 미래가 불안해서 나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서 아이라도 리스크 없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서는 부모, 멋진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의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뿌잉뿌잉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